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오늘 이 인디언들에게 배우는 투자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디언들한테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인디언들에게 배운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밑바탕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고객분들도 이들에게 배운 지혜를 제가 다시 그들에게 드려서 그분들 또한 괜찮은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으십니다. 자, 그 성과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나눌 건데요. 이렇게 예쁜 인디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렇게 예쁜 인디언들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결혼 정년기가 된 처자들이 있겠죠. 여자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요, 옥수수밭으로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밭을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온 사람에게는 1등 신랑감과 결혼을 시켜주는 풍습이 이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옥수수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이렇게 네모난 건데, 여기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씩 정해진 길로만 지나갈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 지나간 길로는 전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딱 하나의 옥수수만 이렇게 따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친구들이 그 옥수수를 좋은 걸 따고 싶겠습니까? 좀 아무거나 대충 따오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옥수수를 따서 나오고 싶겠죠. 1등 신랑감과 혼인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인성, 원빈, 장동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훈훈한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누가 대충 따오고 싶겠어요? 다들 좋은 옥수수를 따서 나오고 싶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친구들이 분명히 굉장히 좋은 옥수수를 따오려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실제 이들이 나왔을 때 손에 든 옥수수는요, 알도 별로 없고요. 껍질도 찢어져 있고 되게 조그맣고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그런 옥수수를 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렇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입구에 들어갔을 때 괜찮은 옥수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따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따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와도 내가 딸 수 없는데 더 좋은 게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옥수수를 따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걸어가다가 또 괜찮은 옥수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려고 하다가 괜찮긴 한데 더 좋은 게 있진 않을까? 라는 그런 욕심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계속 걸어가다가 또 아까 방금 봤던 것보다 좋은 건 아닌데 처음 봤던 것만큼이나 괜찮았던 옥수수가 눈에 띕니다. 그럼 그거를 따려고 하다가 또 못 따요. 왜냐면 이거 따면은 아까 봤던 게 있잖아요. 더 큰 걸 봤던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근데 점점 생각보다 좋은 옥수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뭐라도 한 개 집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틱 따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던 인디언들은 이 여자들의 어떤 면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욕심이 많냐, 욕심이 별로 없느냐, 그런 걸 바로 보기 위해서 이런 풍습을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욕심 때문에 좀 이제 비리비리한 옥수수를 따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투자할 때 그러죠. 투자할 때 뭐냐면 우리 투자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나의 펀드, 나의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결국은 팔아서 환매해서 현금화 시켜야지만 수익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갔네? 이거는 그냥 올라간 거지 아직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팔아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요,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적당할 때 팔고 나오면 되는데요, 더 올라가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계속 팔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10,000원 주고 주식 샀는데 내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1,000원이에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 11,000원 됐어요. 근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팔려니까 아쉬운 거예요. 지금 분위기 좋은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팔아요. 그러다가 한 11,500원, 12,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 목표 수익률을 훨씬 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데 그때 또 못 팔아요. 왜? 똑같은 마음이죠. 더 좋은 옥수수가 있진 않을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팔지 못하고요.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할 때 좋았던 적이 환매하기에 좋았던 적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비롯한 뭐 이렇게 화장품 주들이 굉장히 호황을 이뤘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그 중에서 이제 코리아나라는 주식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8,000원인가 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17,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이분 투자한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00만 원 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났습니다.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거 이제 좀 팔아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직 별로 만족치 못하세요? 아니 만족은 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똑같죠. 이 옥수수가 좋긴 한데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이 친구는 뭐라 그래요? 만족은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만족하면 팔지 왜 안 파냐 했더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파냐. 그래서 제가 언제 팔 거냐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팔 거냐 뭐라는지 아세요? 더 올라가면.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잖아. 그럼 도대체 언제 팔어? 그러다가 떨어지면 팔죠.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팔아야지. 언제 팔 건데? 더 올라가면 끝도 없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죠.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왜? 주가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결국은 그분 8,000원대에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7,5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손해봤어요. 근데 그동안 주가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주가 그래프가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친구 같은 게 이때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 이때 시작했고요. 이때 끝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결국은 손해본 거예요?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 이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에이, 다시 반등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때를 봤어. 이제 이쯤 냈을 때, 요때라도 이제 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13,000원, 14,000원 왔을 때 팔면 되는데 이미 이걸 본 거예요. 17,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 친구들이요. 큰 옥수수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옥수수는 딸 수가 없었죠. 이미 내가 좋은 걸 봐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도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때 못 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팔.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갔어. 이때 올라가면 팔겠어요? 더 올라가면 팔 것 같다. 더 올라가면 판다는데 적당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할 때 팔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계속 그냥 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바람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좀 정확하게 목표 수익률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건 좀 그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괜히 막연하게 계속 올라가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투자 환매 타이밍을 놓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하지 않고 ETF를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팔았어요. 아직은 안 팔았고 이미 제 목표 수익은 제가 이제 9,000 얼마에 샀었는데 지금 1295원까지 올라왔거든요. ETF 가격, 코덱스 레버리지가. 근데 저는 이제 목표 수익이 원래는 1200원 되면 무조건 팔아야졌어요. 근데 막상 되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진짜.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딱 시작을 했을 때 1200원, 이제 지금 1295원인데 만약에 내일 밑으로 12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냥 딱 1200원 정도 때 팔 겁니다. 그게 뭐 1190원이건 1180원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오늘 올라갔던 게 반등되면 그냥 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겠죠. 좀 지켜보다가 다시 또 1250원이나 뭐 11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팔 겁니다. 왜? 저는 9,000원 초반대에 샀는데 벌써 이제 한 1100원, 12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거의 한 10% 수익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몇 달 해가지고 10%면은 만족할 만하죠.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물가 상승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내고 찾는 게 목표라면 물론 이제 인생 역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갖다 만족이 안 되시고 그러면 이제 ETF 하는 거 주식을 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ETF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이런 옥수수
이런 인디언들에게 배운 옥수수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오늘 조금 만족할 만한 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하루만 더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내일까지 봤을 때 내일 좀 떨어지면 바로 팔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반등하는 날이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바로 환매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분들도 지금 비상이죠. 왜 비상이냐? 나빠서 비상이 아니고요. 지금 언제 수익을 확정 지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다들 비상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 바로 그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되고요. 제 고객분들은 본업에 충실히 하고 있으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예쁜 인디언에게 결혼에 대한 결혼을 위한 옥수수 풍습이 있죠? 이 풍습으로서 욕심을 좀 버리고 적당할 때 환매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지혜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